안녕하세요. 내우기 조영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위법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이번 판결, 과연 그 배경과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4월이죠.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면서 권리금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것을 두고 행정사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건데요. 이번 사건은 2020년 8월 2명의 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대법원이 이를 문제 삼게 된 거죠. 권리금은 임대차 상가 건물을 양도할 때 건물의 시설, 위치, 크기, 고객 등 다양한 이점을 고려한 대가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 권리금에 대한 컨설팅비를 받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그러나야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행정사법 위반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가 작성해야 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여기저기서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인중개사분께서는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행정사가 권리금 조율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계약과 갈등 중재는 공인중개사가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사는 서류만 작성하게 되게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서 중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정사로 인해 오히려 혼선이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행 공인중개사법령에 중개대상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권리금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상가임대차 계약법이 만들어질 때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공인중개사 법령까지 같이 손을 봤어야 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전문인 간 자격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방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판결에 대해 곱씹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죠.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겠죠. 자, 반면에 행정사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잘 들여다보면 한쪽만 받아라. 즉 수수료를 많이 받지 말아라. 결국 이런 식의 결과를 유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권리금 계약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죠. 이 부분이 공인중개사법 안에 권리금이 중개대상물로 포함되게 되면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권리금도 중개보수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고 그에 따라 중개보수가 높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계약을 잘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중개하는 것보다 상가를 중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상가 전문가들이 상가 중개를 떠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판례들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다듬어지거나 또는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애매하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판결은 부동산 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더 많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